안녕하세요. 전라도 아침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노조, 민노총이란 이름도 우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삼성 노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노조 편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노조들이 저렇게 데모하고 시위하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특히 현대 자동차는 경영진이 현대 노조들한테 계속 질질질 끌려다녔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민노총의 간첩들이 수두룩하다는 거,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질을 하고 있다는 거, 북한 인간들하고 만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저것들이 문제요. 저것들 때문에 물가도 안 내리고 계속 지기들 이익만 주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번 삼성 노조를 보면서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히 노조와 회사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AI 이렇게 게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3개월 만에 57조를 벌었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약 8%인데요. 3개월 만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결국 이 역사상 돈을 번 순간에 삼성전자 노조가 4만 명이 길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성과급을 더 달라. 노조가 요구한 게 그거 아닙니까?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계산하면 45조라고 합니다. 57조를 벌었다는데 거기에서 45조를 달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억지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삼성이 돈을 다 먹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가 번 영업이익은 첫 번째 재투자, 두 번째 주주배당, 세 번째 유보금이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첫 번째 재투자는 공장들을 계속 짓고 있잖아요. 반대체 공장을 하나 짓는데 수십조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R&D도 매년 수십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주가 엄청 많잖아요. 주주 배당금도 줘야 되는데요. 국민연금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배당금도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보금인데요. 불황 때 버티고 다음 투자로 가기 위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크다고 해서 그걸 전부 성과급으로 돌린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삼성은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이익은 회사 전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반대로 노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적자일 때는 같이 고통을 나눴다. 근데 돈 벌자마자 상한선을 만들어서 연봉의 50% 이상은 못 주게 만들어 보려고 저렇게 많은 이익을 남겨놓고 지기들이 다 먹는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 이익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보너스는 막혀있는 구조. 노조는 이렇게 또 주장하잖아요. 손실은 같이 하고 이익은 독점하고. 여기까지 말하면 노조 말도 맞는 듯 합니다. 몸이 일하는 사람이 무슨 죄요. 돈 조금 더 주고 병 나게끔 일 다 부려먹고 돈은 별로 안 주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노조에 대한 대응인데요. 삼성은 노조하고 한 번도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습니다. 질질 끌려가지 않았다 그겁니다. 첫 번째,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이번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나오지 않는 사람들 명단을 쫙 빼가지고 니기들은 동료도 아니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정보를 몰래 뺀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거를 경찰에 고소를 했고요. 두 번째는 법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삼성은 노조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이걸 신청을 했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삼성은 노조를 협상 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하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데요. AI 무인 공장을 2030년까지 하겠다. 결국 삼성은 모든 공장을 AI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공장에 사람이 필요 없다. 로봇이 물건을 나르고 AI가 공정도 짜고 휴머노이드가 다 조립을 합니다. 불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 하필 지금 발표했을까? 노조가 파업 꺼낸 직후에 업계에서는 말합니다. 노조가 무인화를 3에서 5년을 앞당겼다고. 삼성도 이렇게 빨리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신규 채용 청년을 채용해야만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알지만 무리해서 신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삼성 노조가 밑바닥에 민노총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자기를 그래도 월급 주고 밥 먹게 살고 있는 경영진, 특히 이재용 회장의 사진을 길바닥에 쫙 깔아놓고 받고 지나가고 침도 뱉어버리고 심지어 사진에서 눈깔까지 파고 이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특히 이재용 회장 집 앞에다 텐트를 치고 사람도 못 나오게 하고 미행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딸이 노조 편이 아니라고, 노조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기들은 개인정보 인권은 있고 경영진은 인권 없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최소한 삼성에 다닌다 하면 국민들이 그래도 뿌듯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보여버리니까 국민들도 저것들은 돈도 많이 쳐받으면서 지랄들 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현실이 또 있는데요. 삼성에도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삼성 반도체는 3개월 만에 57조 이익을 봤다고 1인당 성과금을 약 6억씩 달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삼성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자제품 다 접어버린단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가전제품 회사에 다니는 삼성 직원들은 제발 회사만 없애주지 말아달라고 옵소를 하고 있고, 또 하청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청업체들은 우리는 최저임금도 받아들이겠다, 이대로 가자,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이거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 짓거리는 안 했을 거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과 AI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피곤합니다. 좀만 마음에 안 들고 월급 적다고 맨날 파업을 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졌잖아요. 기물을 파손해도 손해배상을 못하게끔 노란봉투법에 그렇게까지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돈 달라고 더 달라고 엄청나게 또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근데 AI는 24시간을 일합니다. 24시간 지치지 않고 불평도 없습니다. 성과급 달라고도 안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쓰겠습니까? 결국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요. 세계적인 추세인데 현대도 정의선 회장이 이미 로봇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은요, 뭐 로봇가 몇백만 대가 막 지나가면서 막 다 봐버려요. 사람이 없다니까요. 미국이 그럴 때 한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람을 한 명도 안 자른답니다. 다시 말하면 1년에 퇴직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퇴직을 하면 신규 채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결국 노조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안 한다. 질려버렸다. 이거 아니겠냐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전 노조들이 결국은 이적죄다. 결국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어가 버렸다. 지금 돈 더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만들어 버렸냐 하니까 얼마나 원망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마존도요, 50만 명을 로봇으로 대체를 했고, 테슬라도 인력 감축에 들어갔고, 현대차는 로봇을 이미 투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파업을 하는 인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다. 이제 기계가, 로봇가 다 대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삼성은 우린 노조와 싸우지 않겠다. 그리고 협상도 하지 않겠다. 노조가 필요 없는 구조로 가겠다. 지금까지 삼성이 제1위 기업이 됐던 것은 노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재인이 저 인간이 노조 만들으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난리쳐갖고 노조를 만든 결과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자기한테 월급을 주는 회장 사진을 받고 가고 침 뱉고 눈깔까지 파버립니까? 이런 저질스러운 행동을 보면서
아이고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 어떡하냐 걱정은 앞섭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똑똑하니까 제2의 자기 갈 길을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저 찌끄레기들하고는 다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집을 허물기 전에 이사 갈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기업도 머뭇머뭇한 거였는데 결국 그들이 밥그릇을 차버렸다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결과 사람과 시스템의 싸움이다. 어느 누가 로봇을 쓰지 사람을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사람을 좀만 어찌면 또 고발해버리고요. 그러니까 로봇가 지금은 좀 비싸게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더 싸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 비싼 로봇으로 해도 사람한테 지급하는 그 돈보다는 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니기들 밥그릇을 차버렸어.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여러분의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